최근 팰리세이드의 페이스리프트가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의 널찍한 공간을 계승하고 더 디테일해진 전면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으로 새롭게 바뀌었는데 또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바로 IIHS 측면 충돌 평가 결과입니다. 먼저 IIHS가 어떤 곳인지 간단히 확인해 보시죠.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의 약자로서 우리나라 말로는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라고 부릅니다. 1959년 설립된 사설 자동차 안전연구기관으로서 자체 기준에 맞게 차량을 평가하고 안전등급을 매깁니다. 엄격한 기준 덕분에 사설기관이기는 하지만 정부기관 못지않게 영향력을 미치는 기관입니다.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이 보험사의 지원을 받으며 탑승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차량의 수리비용까지 고려해 등급을 매깁니다. 팰리세이드는 이전 IIHS 충돌평가에서 2022년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즉 최고 등급을 획득했었습니다. 하지만 약간 머리를 갸우뚱하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팰리세이드를 직접 평가한 것이 아니라 동일 플랫폼에서 파생된 기아 텔루라이드의 평가 점수를 토대로 등급을 획득한 것이죠. 실제로 팰리세이드의 시험 차량도 기아 텔루라이드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IIHS 내부 규정상 동일 플랫폼에서 나온 차량의 경우 셰시와 각종 안전장치 등이 동일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같은 등급을 적용했던 것입니다. 또한 IIHS라고 매년 새롭게 쏟아져 나오는 수백 대의 차종들을 모두 평가하기에는 어렵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 IIHS는 미드사이즈급 SUV 18종에 대해 더욱 강화된 측면 충돌 평가를 진행하면서 이번엔 직접 팰리세이드를 가지고 평가했습니다. 새로 개정된 측면 충돌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 측면 충돌로 사망하는 사례가 전체 사고의 23%를 차지한다는 통계에 기반해 기존 약 1.5톤의 배리어를 시속 50km로 충돌시킨 것과는 달리 0.4톤이 증가한 1.9톤의 배리어를 시속 60km로 충돌시킵니다. 그럼 결과부터 보시죠. 팰리세이드는 과거 측면 충돌 평가에서 9등급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세 번째 등급인 마지널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탑승 공간에 대한 강성 그리고 충돌 후 변형에 대한 점수인 스트럭처 세이프티 케이지 부문에서 마지널 등급을 받았고 특히 운전자의 골반 보호 점수에서 가장 낮은 푸어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뒷좌석 승객의 토르소 즉 몸통에 대한 점수도 9등급에서 두 번째 등급인 억셉터블 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기존 텔루라이드의 충돌 시험에서 모두 9등급을 받은 것과는 대조적인 점수입니다. 물론 기준이 올라간 탓도 있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IIHS 평가 규격에 9등급을 받을 수 있는 딱 그 정도까지만 안전 보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욱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된 측면 충돌 평가에서 18종의 차들 중 10대의 차종은 9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9등급 10대, 억셉터블 2대, 마지널 6대, 푸어 0대로 팰리세이드의 새로운 측면 충돌 평가 점수는 사실상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엔 충돌 평가에서 꽤 낮은 점수를 받기로 유명한 지프 랭글러와 같은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더욱 아쉬움을 자아냅니다. 과거 2012년 IIHS에서는 차량의 국소 부위 충돌에 의해 사망하는 사례가 많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소 부위 충돌 평가, 즉 스몰 오버랩 평가를 새롭게 진행하면서 총 50종의 차들을 평가했다가 40종에 달하는 많은 차종이 기준 미달이라는 결과를 내놓았었습니다. 이 덕분에 제조사들은 이에 대한 안전 보강을 진행했고 최근 자동차들은 스몰 오버랩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죠. 이는 교통사고 사망 사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꼼수는 존재했습니다. 초기 시험에서는 운전석에 대한 평가 결과만을 내놓았었는데요. 여기에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면에 대한 안전 보강을 실시했죠. 그리고 이후 IIHS에서는 기습적으로 조수석에 대한 스몰 오버랩 평가 결과도 내놓았습니다. 이때 일본 제조사가 정말 운전석 쪽에만 보강한 사실이 밝혀져 개망신을 당했죠. 현대기아차도 이런 사건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지난 아반떼 MD의 수출용과 내수용 차량의 측면 빔 개수 차이로 논란이 있었고 이는 각국의 평가 기준에 맞게 최고 등급만 받으면 된다는 주의였죠. 이 사건을 계기로 안전에 대해 내수용 수출용의 차이를 두지 않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이번 측면 충돌 평가의 결과도 결은 비슷합니다. 결국 IIHS 충돌 평가 기준까지만 보강하고 그 이상의 안전에 대해서는 원가 절감 등의 이유로 타협했고 이 시험 성적표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결과겠지요. 딱 거기까지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인드였지 않을까요? 다른 차량들도 모두 다 함께 낮은 등급을 받았다면 상대적으로 괜찮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포드 익스플로러, 마제다 CX-9, 닛산 패스파인더, 폭스바겐 아틀라스와 전기차인 ID4, 도요타 하이랜더 등 다양한 경쟁 차종들이 9등급을 받았습니다. 뷰익 인클레이브, 쉐보레 트래버스는 억셉터블 등급을 획득하였고 마지널 등급으로는 혼다 파일럿, 패스포트, 현대 팰리세이드, 기아 텔루라이드, 그리고 지프 랭글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사실 지프 랭글러도 상세
자세히 뜯어보면 대부분 9등급을 받았습니다. 뒷좌석 사이드 에어백이 없어 승객 머리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푸어 등급을 받아 전체적으로 마지널 등급을 받았긴 하지만요. 지프 랭글러보다도 못한 점이 있다니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과거 현대기아차는 IIHS에서 꽤 좋은 점수들을 받아왔었습니다만 이번처럼 새롭게 개정된 충돌 시험에서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는 것은 분명 아쉬운 점입니다. 팰리세이드는 합리적인 가격의 패밀리 SUV로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차종인데 가족의 안전을 신경 쓰는 운전자로서는 이를 납득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이에 대한 개선 의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네시스의 성공적인 런칭과 전기차 분야에서의 쾌거들을 보면 현대기아차는 분명 잘하고 있습니다. 신기술과 효율, 가격 모두 좋지만 특히 안전 부문에 대해서도 한 발짝 더 신경 써서 브랜드 신뢰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원합니다. 현대기아차 파이팅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